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게요. 다음. 안방에 불을 비치면 하마 님이 계시온듯. 님이라고 하는 거 어머니죠. 지금 보고 있는 제16수의 초장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마치 방에 계신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줄. 닫힌 창 바삐 열고 몇 번이나 울었던가. 즉 어머니가 방에 계시다는 착각 때문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수십 번 반복했대요. 그럼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화자의 정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이 되겠죠. 산속의 추위가 이르니, 산속이라고 하는 건 어머니가 묻혀 계신 무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묻혀 계신 산속의 추위가 이르니, 빠르게 찾아왔으니 님을 열고 어머니 어떡하지?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되겠죠? 무덤에 묻혀 계시지만 산속의 추위가 너무 빨리 오니까 산속에 계신 어머니에 대한 화자의 걱정. 서러라 해도 아들도 딴 몸이라. 즉 어머니와 아들이 한 몸이 될 수는 없겠죠. 그죠? 무덤풀 우근 오늘. 무덤풀 우거진 오늘이니까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시간이 흘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살 붙어 있단 말인가 살 붙어 있단 말인가 가로쳐 보실까요? 즉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오늘까지도 나는 살이 붙어 있는 상태로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엄마는 죽었는데 나는 잘 살고 있네라고 말하고 있으니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어머니께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 플러스 관련 사자성어 뭐 있어요? 효신과 관련된 사자성어 무슨 지탄? 풍수지탄. 맥수지탄은 뭐였어요? 나라에 대한. 뭐 있었어? 덕성여고 3학년 편지요. 아까 서원에 따라서 이렇게 해줘야 이미지 개선되죠. 하겠습니다. 할게요. 밑줄. 빈말로 설운양함을 니나 믿지 마옵소. 이 현대어풀이가 뭐냐면 진심이 아닌 빈말로 서러운 척 하는 것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결국 여기서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즉 화자가 불효자라고 자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자 자기 자신이 불효자다라고 자책하고 있고, 자신의 효성이 또는 자신의 효심이 부족한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효심이 부족한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또는 자기 자신을 불효자라고 자책하고 있다. 이러면서 끝나는 게 잠오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가겠습니다. 윤리유곡. 작년에 윤리유곡이 모의고사에 나왔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모의고사를 한 번쯤 봤던 것 같다. 뭐지? 몇 학년에 나왔는데요? 2학년 9월 아닌가? 욕한 거예요? 네? 뭐야? 뭐였지? 어이씨. 윤리유곡을 먼저 할까? 웅금루기를 먼저 할까? 웅금루기를 먼저 할까? 아니요. 웅금루기를 먼저 할게요. 웅금루기 짧잖아. 모르기가 뭐야? 글로 빡빡 쳐야 되는. 숫자를 모르시나요? 숫자를 모르시나요? 숫자를 숫자를 모르. 숫자를 모르. 네. 나 한자도 설명해주세요. 선생님 한문 거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쌤 부전공 하셨잖아요. 유리라고 하는 글자는 밤율자입니다. 밤. 오. 리라고 하는 글자는 마을이에요. 마을.
마을. 오. 됐어요? 그럼 걸리지 말고 너 없는 동안 애들이 나사 풀린 것 같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라고 하는 두 글자는 반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라고 하는 건 즐기다 또는 유유자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반마을이라고 하는 건 도시라고 보기에 좀 애매하겠네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윤리라고 하는 건 자연을 상징하고요. 자연을 상징하고 유라고 하는 게 유유자적이라고 했으니까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즐기는 삶. 마찬가지 뻔하죠. 자연 친화적인 작품이 될 거고요.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 안분지족이 나오겠죠. 자연 친화적일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반마을이라고 하는 전원 생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화자의 만족감, 화자의 자부심이 드러나는 작품이 윤리유곡입니다. 조선 전기에 쓰였던 일반적인 시조들 또는 일반적인 가사들과 내용이나 주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도연명이 죽은 다음에 또 연명이 나간 말이 또 연명이 나와서 하는 말이 반마을 옛 일호미. 반마을 바로 쳐볼까요? 반마을을 한자어로 표기하면 윤리라고 했죠. 이 작품의 제목인 윤리유곡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반마을에 있는 옛 이름이 마침 같구나. 돌아와. 어디로 돌아왔냐면 여기 네모 쳐볼까요? 수졸전원. 수졸전원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뜻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수라고 하는 글자는 자신이란 뜻이고요. 졸이라고 하는 글자는 옹졸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옹졸함, 숫자 지키다 숫자요. 자신의 옹졸함을 지키고자 전원으로 돌아와 은거하다 라는 뜻이 수졸전원입니다. 즉 다시 자연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수졸전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볼게요. 수졸전원이야 기요. 여기서 말하는 기라고 하는 건 도연명입니다. 도연명도 자연 속에서 굉장하게 잘 살았다, 자연 친화적이다 라고 해서 도연명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도연명과 내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라고 하는 서리적 표현이 될 거고 결국 여기 종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자연으로 돌아온 삶에 대한 만족감을 도연명과 비교하면서 또는 도연명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 자연으로 돌아와서 만족해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온 삶에 대한 만족감을 도연명에 빗대어 또는 도연명과 비교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제 첫 번째 작품이었고 이어서 볼게요. 제 2곡 공명도 잊었다. 공명세모 세속적 가치죠. 부기공명할 때 공명이니까 공명도 잊었어. 부기도 잊었어. 부기세모. 그럼 공명과 부기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니까 세속적 가치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않는 태도가 되겠죠. 네, 또 무엇을 잊었냐면요. 여기 세모 쳐볼까요? 세상 번호한 일. 즉 세상 괴롭고 근심스러운 일을 다 잊어버렸대요. 즉 속세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속세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내 몸을 내마저 잊으니 남이 아니 잊으라. 남이 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표현이 될 거고 거기서 체크 좀 해야 되는 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얘들아 공명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부기라고 하는 거 있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마지막에 내 몸을 내마저 잊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될 테니까 공명에서 부기, 부기에서 세상일, 세상일에서 자기 자신이라고 한다면 잊음의 정도가 점점
확대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점층법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이즘의 정도가 공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즘의 정도가 점점 확대된다, 커진다라고 보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점층법이 사용되었다라고도 설명을 하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화자의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나올 겁니다. 질가마 동그라미. 질가마라고 하는 건 화자의 소박한 삶을 나타내는 시어가 질가마예요. 소박한 삶이라고 하면 안분지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죠? 질가마를 조이 싣고 바위 아래 물을 길어서 팥죽 동그라미 소박한 삶. 질가마 팥죽 달게 쓰고 저리짐치 끄어내니 저리짐치 동그라미. 전부 다 화자의 소박한 삶과 관련된 거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이 두 맛이야 남이 알까 하노라. 남들은 모를 거야. 남들이 알까?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어와 저 백구야. 백구 세모 쳐보실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고전 작품에서 백구가 나오면 자연친화를 상징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이합니다. 여기서 적어놔.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위정자. 여기서의 백구는 특이하게 해석이 돼요. 세속적 가치 또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위정자. 위정자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권력자들. 그래서 다른 작품에 나오는 백구와 이 작품의 백구의 의미는 완전 상반되니까 상호 텍스트적 관점에서 다른 작품의 백구를 줄 때 여기 나와 있는 백구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잡고 계셔야 되고, 따라서 이 여기 나와 있는 백구는요 vs 화자와 대조가 되겠죠. 화자는 속세, 세속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자연 친화적인 삶, 안분지족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백구와 화자는 대조적인 관계가 될 겁니다. 특이하게. 상충곡, 우리 1월달에 배웠던 작품 생각해보시면 백구의 감정이입해가지고 물화일치되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완전히 대조되는 대상이 되어버린다고요. 다른 대상이 되어버린다고요. 갈대숲으로 서성이며, 갈대숲 세모 쳐보시면 혼탁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대밭 같은 데 가시면 갈대밭 가면 굉장히 갈대가 높게 피어있죠. 그죠? 엄청 많이 피어있고요. 거기 길 잃어버리면 진짜 못 나온다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갈대숲이라고 하는 건 혼탁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갈대숲으로 서성이며, 즉 백구가 갈대숲에 서성이고 있대요. 고기 엿보기 하는구나. 고기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고기는요 정치적 약자라고 보시면 돼요. 백구가 잡아먹는 대상이니까, 백구가 잡아먹는 대상이니까 고기는 정치적 약자. 불쌍하죠. 그러면 잘 보세요. 백구라고 하는 세력을 가진 위정자가 고기라고 하는 약자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조 하나 유명한 거 있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두꺼비 파리를 물고 기억나세요? 백성골 나오는 작품. 그 작품하고 이 부분하고 상호 텍스트적 관점에서도 비교해서 출제할 수가 있겠죠. 중간관리, 최고층 관리, 가장 아래 백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권력자가 약자를 강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그 시조와 주제상 비슷한 부분으로 묶일 수도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요. 나같이, 나 동그라미 쳐보시면 여기서 나오는 화자죠. 그러니까 이 화자는요, 세속적 가치나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살아가는 인물이 나가 되겠죠. 그죠? 나처럼 군마음 없이. 그럼 군마음 세모 쳐볼까요? 나는 군마음이 없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군마음이라고 하는 건 세속적 가치가 되겠네요. 나는 군마음이 없어. 나는 세속적 가치가 없어. 나같이 군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리. 잠 동그라미. 여기서의 잠은요 진짜 수면하다의 그 잠이 아니라 자연 속 은거하는 삶.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 즉 백구들아, 너희들 나처럼 그냥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살자. 이런 메시지가 되겠죠. 여기서는 백구와 고기가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백구는 강한 사람들, 고기는 약한 사람들이니까
백구와 고기가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맞는 말이 될 거고요. 그럼 백구와 고기를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유는 권력자 또는 위정자들이 부리고 있는 횡포를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자와 약자를 대비해서 얻고 싶은 효과는 권력자 또는 강자들이 보이고 있는 횡포를 비판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대상을 비교대조 시켰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부분별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강자와 약자를 대조시켜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지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볼게요. 추강, 가을강이죠. 가을강 밝은 달에 일엽주 나뭇잎처럼 작은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자 져서 낚싯대를 떨쳐드니 자는 백구가 다 놀라는구나. 여기서의 백구는 아까 봤던 백구랑 똑같은 의미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네요. 그죠? 강에 화자가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싯대를 던졌더니 갈매기들이 어머나 하고 놀랐대요. 그 앞에 나왔던 백구랑은 여기 나와 있는 백구는 의미상 같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고 있는 백구는 단순한 자연물이 될 겁니다. 작품 내에 있는 백구와 백구를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디서 일성어적은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라는 뜻이 될 거고요. 성이라는 글자는 소리가 되겠죠. 그죠? 그럼 성이라고 하는 글자를 통해서 청각적 이미지라고 하는 게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리 성자잖아요. 청각적 이미지. 그리고 어라고 하는 건 고기 어자죠. 적이라고 하는 게 피리 소리를 나타낼 때 적이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오른쪽 보세요. 밑줄 흥을 돋나니. 그럼 결국 마지막 종장 부분을 통해서 청각적 이미지를 통한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화자의 흥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맞는 말이 되겠죠. 볼게요. 황하수라고 하는 건 중국 황하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하강이 맑다고 하더니 성인이 나시도다. 성인이 태어났구나 라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하강의 물은요 1000년에 한 번씩 맑아진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요 황하강이 맑아졌을 때 태어나는 사람들은 성군이다, 성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됐어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봤을 때 지금 1000년에 한 번씩 물이 맑아지는데 황하강이 맑다고 하니까 성군이 태어난 것 같아. 성군이 낫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죠. 초야 군현이 다 일어나단 말과 어즈버 강산풍월을 바로 쳐보실까요? 강산풍월이라고 하는 건 자연이 될 텐데 단순하게 보시면 강과 산과 바람과 달이죠. 강과 산과 바람과 달로 자연 전체를 표현하고 있으니까 사물의 일부를 가지고 사물 전체를 표현한다. 대유법이 되겠죠. 옛날 작품에서 자연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들은 거의 다 대유법이 많이 사용되니까 대유법 꼭 기억해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17곡은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학교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타이트하게 돌릴 필요성도 없고 별 내용도 없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는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그것만 정할까요?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 마지막 연에서는요 단순하게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봤던 그 바로 위에 14곡 있죠? 14곡은 결국 자연을 놓고 내가 떠나가야 되니까 자연을 뒤로 해야 되는 또는 자연과 이별해야 되는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나는 게 제14수가 될 거고 자연과의 이별을 아쉬워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위에 나와 있는 제9곡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청각적 이미지로 흥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유유자적한 삶, 자연 속에서 즐기는 만족스러운 삶이 될 거고요. 유유자적 또는 만족스러운 삶. 제6곡은요 백구나 갈대숲에서 알 수 있던 것처럼 세속적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 나와 있었죠. 그죠? 하지만 나는 군마음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 만족감이 드러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자부심, 만족감. 제6곡이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만족감. 그 위에 나와 있는 5곡은 질가마, 팥죽, 기리침체까지 세 가지 단어가 화자가 추구하는 소박한 삶과 안본지족을 상징한다라고 했죠. 그럼 지금 보고 있는 5곡은 소박한 삶에서 느끼는 만족감, 소박한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고요. 뻔한 말들이 돌고 돌아서 아래 거 2개만 해드릴까 하다가 그냥 다시 다 보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제2곡 보시면 공명두기도 잊었고 세상 번호한 일도 잊었고 자기 자신마저 잊어간다라고 하죠. 그죠? 결국 얘는 속세와 단절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되겠죠. 속세 또는 세속적 가치와 단절하고 싶은 화자의 마음이 될 거고 1곡은 아까 도입부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자연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 자연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마지막 정리하면 첫 번째 봤던 거에 도연명 나오죠. 도연명 체크. 도연명 체크. 수졸전원 나오죠. 아까 우리 4글자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수졸전원. 도연명, 수졸전원. 그리고 황하강이 1000년에 한 번씩 맑아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 세 가지는요. 중국 고사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황하강이라고 하는 건 중국이니까 당연히 중국 이야기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건 눈치가 채셨겠지만 수졸 전원이라고 하는 게 고사 인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서 보지 않으시면 놓칠 수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주의해야 될 건 화자도 벼슬살이를 하긴 했습니다. 화자가 아예 벼슬살이를 안 한 건 아니야. 벼슬살이를 하다가 자연으로 돌아와서 느낀 자부심, 자연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소박한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예 벼슬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